네, 천연 발효 식초를 그대로 드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예. 조금 더 이제 드시기 편하게 오늘은 이제 초땅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땅콩. 예, 뭐 대두를 이용해서 초콩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땅콩을 이용을 하면 이제 콩보다도 좀 고소한 맛이 있기 때문에 드시기 훨씬 좋거든요. 예, 땅콩 같은 경우에는 볶은 땅콩을 사시는 게 아니라 생 땅콩을 사셔가지고 끓는 물에 이제 소금을 넣고 물에다가 땅콩이 떠오르면은 이제 한번 데쳐내시는 거죠. 예, 그러면 땅콩 겉에 약간 쌉싸름한 맛을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데쳐내신 다음에 한번 널어가지고 표면의 수분을 좀 말려주세요. 1시간 정도 이렇게 널어가지고 말려주신 다음에 여기에 이 식초를 땅콩이 딱 잠길 만큼만 넣어주세요. 예, 이 이제 안에 콩을 넣고요. 그다음에 잠길 만큼 식초를 넣어주시면은 이 땅콩이 한 3배 정도로 커지거든요. 식초를 이제 흡수를 한 다음에 커지기 때문에 부르면은 거기에 또 추가를 해서 땅콩이 잠글 만큼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한 3회 정도를 식초를 부어주시면은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은 초땅콩 완성이 됩니다. 네. 초땅콩은 어디에 좋은 겁니까? 네,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인산이나 리놀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동맥경화를 예방해 줍니다. 또 땅콩에는 지방분이 변비 예방에 효과가 있고요. 또 비타민 B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영양의 밸런스가 깨져 있거나 또 무리한 운동으로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비하게 되면 피로를 자주 느끼게 되는데 이럴 때 초땅콩을 드시면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땅콩은 칼로리가 좀 높은 음식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하고요. 성인 기준에서 하루에 한 10알에서 20알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어저께 20알을 먹었습니다. 네. 예, 신동희 원장님. 예, 한의학적으로 땅콩은 소화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효능이 있고요. 또 기관지하고 폐를 튼튼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하하. 자양 강장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지 질환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봄철에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천연 발효 식초 먹는 방법. 자, 다음은 또 뭡니까? 마늘 초절임. 네. 네, 이제 초에 마늘을 담가서 우리 마늘 장아찌는 많이 만들어 드시잖아요. 예. 예, 저는 이게 작년에 담가 놓은 마늘 장아찌거든요. 이거 직접 하신 거예요? 네네. 오. 그래서 1년이 지나도 이렇게 그대로 색을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먹어도 아삭한 식감이랑 색이 뽀얗게 돼서 그대로 국물까지 다 드실 수 있어요. 남편도 많이 드시겠네요. 네, 저희는 제가 한 200개 정도 담거든요, 매년. 네, 그러면은 1년 다 선물도 주고 집에서도 먹고 할 수가 있어서 그대로죠, 작년에 담은 거. 그러니까 그게 저 땅콩 초절임 마냥 그냥 식초에다만 한 게 아니죠, 그거는. 식초에 담가 놨다가요, 단촛물로 만드는 거예요. 설탕이랑 식초랑 물이랑 또 소금으로 간을 했어요. 식초랑 물을 1대1 그리고 설탕을 그거의 반 분량, 그러니까 1대1 대 0.5 대 소금을 0.25. 소금 간을 약간 적게 하신 다음에 간장 풍미를 원하시면은 거기에 간장을 넣고 한 일주일 정도 담가 놓으시면 간장 맛이 되고요. 또 고추장에 버무려 드시고 싶으면은 고추장, 뭐 다진 마늘, 가진 양념해서 무쳐 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초에 담근 마늘을 만들 건데요. 이제 우선 이제 마늘의 아린 맛을 좀 빼기 위해서 식초에 한 일주일 정도를 담가 놔주세요. 그다음에 그 식초를 버리는 게 아니고요. 이 식초는 드레싱을 만들거나 요리에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따라서 따로 놓으시고요. 마늘 식초가 되겠네요. 네, 마늘 식초가 되죠. 네. 그다음에 요 단초물 아까 말씀드렸던 설탕, 물, 식초, 소금 요걸 한번 후루룩 끓여가지고 한 김 식히신 다음에 여기에 아까 일주일 동안 담가서 아린 맛을 빼낸 마늘을 담가 놓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맛이 배일 때까지 한 2달 정도를 그렇게 쭉 담가 놓으시면은 이제 맛이 잘 배어서 마늘 장아찌처럼 드실 수가 있고 초절임 마늘로 드실 경우에는 그 마늘에 담가 놓은 채로 그대로 식초만 다시 부어가지고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또 초마늘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게 몸에 어디에 좋다는 거예요? 네,
마늘은 뭐 치매하고 암을 예방한다라고까지 보고가 되어 있고요. 네, 근데 생으로 먹으면 매운맛을 내는 그 알리신이라는 성분 때문에 이걸 직접 드시게 돼서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알리신은 자극성이 강해서 위장에 들어가면 뭐 위장 장벽에 손상을 일으켜서 위 점막에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평소에 위장 질환이 있으셨던 분들은 생마늘 섭취량은 줄이고 공복 시에 초절임 같은 거로 만들어 드시는 게 독성과 냄새를 제거할 수가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요. 보통 하루에 한 2~3쪽 정도가 적당하고 고령자는 반 정도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김정은 교수는 2접시나 그 마늘 장아찌를 담그신다는데 네. 그걸 그냥 실온에다 그냥 놔둬도 됩니까? 저는 이제 좀 선선하게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넣어놓으면 좋거든요. 네. 뭐 베란다 같은데. 네, 북쪽 좀, 베란다 예, 정도? 북쪽 베란다에 해가 들지 않는 곳에 네. 넣어두시면은 1년 동안 뭐 그대로 변함없이 두고 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담가 선물을 주셨는데 네. 어떻게 삼자 선생님 예, 제가 저랑 올해는, 같이 좀 이렇게 올해는 담궈서 안 될까요? 팬 마늘 장아찌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값도 싸고 맛도 좋고 기운나게 하는 활력 밥상. 영양가는 최고인데 가격은 최저예요. 봄철에 최고의 효능을 가진 비타민 활력제인데요. 자궁암이나 위암, 유방암의 발생률을 좀 낮출 수 있다. 저칼로리, 고단백질 음식이기 때문에 보양재료로 이만한 게 없습니다. 봄철 기운나게 하는 활력 밥상. 지금부터 공개. 야, 이건 정말 오늘 최고네. 봄철 온 가족 기운나게 하는 활력 밥상. 값도 싸고 맛도 좋고 효능은 최고인 음식이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이게 과연 뭘까요? 예, 요리 연구가 김영빈 원장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네. 어서 오십시오. 전화 오십시오. 예. 온 가족이 건강하게 봄을 나기 위해서 꼭 먹어야 할 활력 밥상 어떤 겁니까? 네, 건강을 위해서 어떤 네. 음식을 챙겨 드셔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게 제철 음식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제철 음식? 네, 그 계절에 나는 식재료 중에서 내 몸 상태에 맞는 걸 골라 드신다면 더 좋은 효능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예. 특히 제철 재료들은 영양가는 최고인데 가격은 최저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봄에 꼭 드셔야 할 제철 음식 3가지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영양가는 최고, 가격은 최저. 네. 아, 좋습니다. 온 가족 힘을 채워주는 제철 활력 밥상. 먼저 첫 번째 비결을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예. 뭡니까 이게? 네, 이게 방풍나물이라는 방풍나물. 건데요. 네. 처음 봅니다. 네, 네. 예. 방풍나물은 그 바닷가에서 바람을 막아주는 나물로 많이 키우는데요. 그래서 방어할 방에 바람 풍자예요. 그래서 예. 방풍나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이름이 또 중풍을 예방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네,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는 음식이고요. 또 우리 선조들은 봄에 이 방풍나물로 죽을 끓여 드시면서 또 보양을 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아니, 방풍나무는 야, 이거 안 먹었던 것 같은데 신동림 원장님, 이게 그렇게 좋은 겁니까? 네, 아주 좋은 약재죠. 예. 사람 몸의 외부에 방풍막을 하나 씌워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바깥에서 차가운 기운들이 침입 못하게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특히나 관절염의 염증을 해소하는 데도 효과가 좋습니다. 관절염에도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절이 약하신 어르신들은 저 방풍나물을 즐겨 드셔도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 허참심 먹어야겠네 꼭. 네, 제 걱정하지 말고 남 걱정을 왜 하세요? 남 걱정. 저 노인네는 먹어야 된대잖아. 네.
아 근데 저도 뭐 냉이, 달래, 취나물, 두릅 이런 건 들어봤는데 방풍나물은 굉장히 좀 생소한 봄나물이거든요. 그렇죠. 처음 들어본 거 이 같아요. 방풍나물은 어디서 캘 수 있습니까? 예, 방풍나물은 논이나 밭에서 캐시는 건 아니고요. 그 바닷가 모래밭에서 자라거든요. 네, 다 자라면 1m 정도 되는 작은 나무인데요. 그 새싹, 여린 싹을 저희가 뜯어먹는 건데 약간 매콤하면서도 예, 달아요. 그리고 뒷맛이 쌉쌀해서 봄철에 이 떨어진 입맛을 돋우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생으로 먹어도 독소는 없어요? 네, 쌈채소로도 많이 드시기 때문에 독소는 없습니다. 허양인 교수님, 봄철 밥상의 방풍나물 이거 어떻습니까? 네, 아까 봄철 건강을 위해서 유기산 많이 드시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예. 이 방풍나물에 많이 들어있는 유기산과 만니톨 성분이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풍나물은 이걸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보통 제일 많이 드시는 방법은요. 예. 데쳐서 나물 무침을 많이 해 드시고요. 그리고 이제 입이 이렇게 넓잖아요. 그래서 고기나 이런 생선 같은 거 쌈채소로 드셔도 되고 전 같은 걸 부쳐 드셔도 되게 맛있거든요. 네. 해먹는 방법은 여러 네, 가지인데 네. 저걸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요. 들기름에다 이렇게 해서 묻혀서 놨는데 저는 그냥 그게 맛이 좋아서 그냥 많이 비벼서 네, 먹었어요. 이게 갯가에서 자라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조금 짭짤한 맛이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한 양념만으로도 맛이 빨리 납니다. 그럼 이 시중에는 안 팔아요, 잘? 아니요, 잘 팔아요. 팔죠? 네, 네, 예, 네. 예. 아, 그런데도 몰랐네요. 네. 자, 잠시 후에 방풍나물 무침을 직접 만들어 보겠고요. 이 안에 또 하나의 특별한 제철 음식이 들어 있습니다. 봄이면 반드시 먹어야 할 활력 밥상. 온 가족 건강을 채워주는 만원 보약. 바로 이겁니다. 하나, 둘, 셋! 예! 쭈꾸미! 이야! 요 고추장 양념 해가지고 이거 네, 술 한 잔에. 네. 생각이 막 떠오르죠? 쭈꾸미. 예. 봄 쭈꾸미 가을 낙지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봄에는 3, 한 5월 정도 되면 쭈꾸미 알이 통통하게 차고요. 육질이 쫄깃해져서 맛이 달고 제철이 되거든요. 예. 이럴 때 이제 다양하게 요리를 해 드시면 좋고 또 이 봄에는 춘곤증 많이 느끼시잖아요. 이럴 때 이제 쭈꾸미에 들어있는 타우린을 드시면 춘곤증을 예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저칼로리 고단백질 음식이기 때문에 보양 요리로 이만한 게 없습니다. 서재구 원장님. 네. 근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은 오징어 같은 거 먹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오징어나 쭈꾸미나 뭐 엄밀히 따지면 같은 뭐 계열사 아닙니까? 네, 같은 계열이죠. 근데 사람마다 좀 다른 것처럼 주꾸미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주꾸미는 이제 특히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갖고 있어서 오히려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실제 아미노산도 많고 타우린도 많고 해서 우리가 이걸 먹었을 때는 이 배설하는 기능, 또 해독하는 기능에도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신동희 원장님. 네,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오징어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낙지와 쭈꾸미는 콜레스테롤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드시고 싶은 분들에게 낙지와 쭈꾸미를 드십시오라고 권해드리기도 하거든요.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허양임 교수님, 쭈꾸미의 효능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여자분들은 본인 모르게 빈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생각이 많은데요. 쭈꾸미에는 인과 철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빈혈이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고요. 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질어질 현기증에 도움이 되는 쭈꾸미. 과연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잠시 후에 이것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봄에 꼭 챙겨 먹어야 할 활력 밥상. 세 번째는 이건 뭘까요? 대체적으로 견과류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아닌 것 같고 제철. 제철제. 제철. 그러면은 과일. 과일입니다. 네. 아유. 자, 하나, 둘, 셋. 딸기. 와. 딸기는
이제 맛만 좋은 것뿐 아니라 이제 봄철에 최고의 효능을 가진 비타민 한력제인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드실 수 있고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 꺼려 드시잖아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과일. 신동진 원장님이 드셔야겠군요. 딸기가 그렇게 좋은 겁니까? GI 지수라고 해서 음식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포도당 수치를 얼마나 올리느냐 그 성적표를 매겨놓은 게 있는데요. 과일을 일렬로 세워놓으면 마지막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되는 게 저 딸기입니다. 네. 살구와 딸기가 그만큼 GI 지수가 낮긴 한데 특이한 건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이 GI 지수가 맞지 않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만약에 드신다고 하면 드셔보시고 한 번 드실 때 용량은 80g 정도거든요. 그 정도로 드셔보시고 2시간 있다 혈당을 재보셔서 혈당이 급격히 높아져 있다 하면 GI 지수가 낮아도 자기한테는 안 맞는 거다 이렇게 근데 생각하셔야 됩니다. 80g이면 얼마나 돼요? 한 100개 되나요? 80g이면요. 눈대중으로 따지시려면 사과 웬만큼 사과 4분의 1쪽이 딱 80g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양이면 한 3개, 4개 정도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아이들한테 굉장히 도움되는데요. 아이들은 뇌 발달이 24개월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예. 이때 너무 저혈당을 자주 겪게 하는 게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특히 딸기같이 적당한 당을 갖고 있는 과일이라면 아이들한테 그 성장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애가 혈당 떨어져 있게 오래 두는 게 성장에 제일 안 좋습니다. 네. 딸기는 봄이면 꼭 챙겨 드셔야 되는 보양 과일인데요. 딸기에는 비타민 C가 굉장히 풍부한데 사과의 한 10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잇몸에 이렇게 피가 나고 허는 이런 계열병 증상이 있을 때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딸기에는 항산화 물질로 알려져 있는 라이코펜이나 안토시아닌 같은 물질이 굉장히 많아서 암 예방이나 혈관을 보호하는 작용을 합니다. 즉, 활성산소로부터 우리가 혈관을 보호하고 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겠죠. 그 밖에도 뭐 항산화 물질을 비타민 A, C와 폴리페놀이 풍부하기 때문에 장 운동도 도와주고 뭐 그다음에 그 밖에 여러 가지 우리 신진 대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딸기 향이 애들 좋아하는 불량식품에 왜 그 딸기 향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딸기는 이렇게 맛있는 과채소다 이런 것은 이제 알고 있었지만 몸에 비타민 정도는 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좋은지 몰랐어요. 오늘 정말 딸기의 재발견입니다. 의외네요. 네, 딸기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도 좀 있는데요. 하루 8개 정도 딸기를 섭취하면 뭐 자궁암이나 위암, 유방암의 뭐 발생률을 좀 낮출 수 있다. 뭐 이런 연구가 있을 정도로 효과가 좋고요. 또한 그 딸기 안에 들어있는 이제 유황 성분이 멜라닌 생성을 좀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제 봄철 되면 야외 활동하면서 뭐 기미나 주근깨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막아줄 수 있는 성분이 또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 미용에도 또 좀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는 이 딸기라는 과일이 이제 껍질이 없이 바로 그냥 섭취하는 과일이다 보니까 뭐 먼지라든지 또는 농약의 노출 위험성이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신경을 쓰시기만 한다면 여러모로 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제철 과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영민 원장님, 딸기는 어떻게 세척해야 합니까? 이제 딸기는 껍질이 없기 때문에 일단 고르실 때 무농약이나 유기농 제품을 고르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딸기는 흐르는 물에 이렇게 살살살 돌려가면서 씻으시는 게 가장 안전하거든요. 보통 뭐 농약 성분이 많다고 이렇게 살살살 문질러 씻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근데 그러면 가육이 파괴가 되면서 안에 수돗물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에 더 안 좋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딸기를 씻으신 다음에 농약 성분이 걱정된다 하시면 식초나 순물에 잠깐 담가두셨다가 건져서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일 밥상에 한번 올려보시죠. 봄철 가족 건강을 단단하게 해주는 활력 밥상. 자, 먼저 방풍나물부터 맛을 좀 볼까요? 네. 손자분들이 봄이면 드셨던 방풍나물 죽을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네.